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역 김아령 총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중점운동 주제는 기후변화인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원인, 문제점, 해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역할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원인과 문제점 파트를 맡았고요. 이 아래에 해결 방법과 청소년의 역할 파트는 허가연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기후변화는 자연적 기후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후변동성이란 긴 시간 동안 평균값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지만 평균값을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이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거죠.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상대 위치 변화 등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온실가스의 증가,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 쓰레기의 증가,森林벌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지구온난화는 거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문제라고 알려진 온실효과,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이 온실효과의 원인 또한 인구의 증가,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 파트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북극의 빙하가 녹아 피해받고 있는 북극곰을 떠올리죠. 그러나 기후변화의 문제점이 과연 북극곰만의 문제일까요? 기후변화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기상현상의 위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홍수나 태풍, 허리케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축에 속하지만 다른 외국들의 경우 죽거나 다치는 등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피해는 정말 막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자원의 양과 질 감소를 들 수 있겠는데요.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죠. 사람이 마실 뿐 아니라 가축을 먹이고 농산업에 사용하는 등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및 가뭄으로 담수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자원을 두고 갈등과 마찰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수자원이 고갈된다면 당연하게도 식량 부족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고요. 물 부족 현상뿐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작물들이 죽어 생산량의 감소를 겪을 수 있으며 농작물과 가축을 해치는 해충과 질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식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을 운반하는 보균자, 그러니까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등을 퍼뜨리는 모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들이 온도, 습도, 강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재난재해, 건강, 거주지, 식량, 수자원,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 더욱 악화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해결 방법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지녀야 할 태도까지 허가연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부지역 회장을 맡은 허가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과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아령 총무님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두 가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연적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인위적인 것은 인간 활동으로 생긴 변화이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상용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는 석탄, 석유 등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석탄, 석유의 연소를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수단의 개선입니다. 현재 많은 교통수단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기와 승용차인데요. 승용차로 운전했을 때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의 생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탄소포집 활용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듣기에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죠.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선협 분야를 발전시킨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 증가입니다. 에너지를 쓴다고 다 같은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LED 전구와 같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전자제품을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습과 토양 관리입니다. 식물과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산림 파괴를 멈추고 숲을 가꾸는 것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양 보호입니다. 바다는 가장 큰 온실가스 흡수원이면서도 인류에게 많은 자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나친 개발 행위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비와 재활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건을 덜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덜 사는 것만으로도 쓰레기가 줄어들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야 한다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식생활 개선입니다.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가축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특히 가축 소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해결 방안 실천을 통해서 늦출 수는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가능한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알리고 노력해야지 다 같이 좋은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겨울철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제품 선택하기입니다. 제품을 꼭 구매해야 한다면 친환경 마크가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 물 아껴 쓰기입니다. 양치질 세수할 때 물 받았으면 연간 17kg의 물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양치나 세수를 할 때 양치컵과 세수 대야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기.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18kg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제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집안에서 안 쓰는 플러그만 뽑아도 연간 78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왜 YTN으로서 청소년들이 환경운동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은 사회의 한 시민이고 우리가 살아갈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과연 사회가 변할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29년 전 6분간 전 세계를 침묵시킨 캐나다 12살 소녀 세반 제스키를 아시나요? 그리고 2년 전 스웨덴 출신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이 두 소녀들은 각국의 정상들에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외쳤고 특히 세반 제스키는 지도자들이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부모이자 조부모, 숙모, 삼촌으로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들의 결정에 나와 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라고 외치며 이에 각국의 정상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YTN도 이들처럼 소리를 낸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YTN의 소리로 세상을 변화시켜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YTN 전국 중점 운동으로 선정되어 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운동 기후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